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출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7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 말고도 선생님 저는 이런 게 궁금한데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시면 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고요. 좀 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로지아 출산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출산 관련 질문 첫 번째는 유도분만 하면 얼마나 걸려서 출산할 수 있나요? 인데요. 사실 이거는 케바케죠. 만약 조기 양수파수 경우라면 조금 더 유도분만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또 한 2cm 정도 열렸고 또 아기가 내려와 있다면 유도분만이 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의 무증상인데 출산 예정일이 됐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한다 이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초산의 경우는 1박 2일을 잡는다고 해요. 병원에서도 흔히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건 이게 꼭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해서 이제 자궁경부가 빠르게 열려도 아기가 내려오는 건 또 별개예요. 그리고 유도분만을 해서 첫날에 많이 안 열렸는데 이튿날 내가 이 유도분만을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또 출산 코칭 해드렸던 산모인데 자연진통이 안 와서 결국 유도분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선생님 이제 저 수술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라고 톡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냥 출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산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도분만 해서 이제 걸리는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자연진통과 동일하게 3cm가 열리면 그 이유는 좀 더 진행이 빠르다는 거. 이거는 자연진통과 동일하고요. 다만 3cm가 열릴 때까지는 자연진통과 똑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 촉진제를 이렇게 맞는다고 해서 초반부터 막 심하게 아프거나 초반부터 진통이 활발하게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도분만 관련된 영상은 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추천드릴 테니 이것도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산 관련 질문 두 번째는요. 병원에 갔는데 하나도 안 열렸대요. 저 언제 아기 낳죠?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자, 38주나 39주에 병원에 가서 내진을 했는데 자궁경부가 열린 것도 아니고 아기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40주 좀 넘으면 유도분만을 잡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예를 들면 39주에 병원 가서 이제 내진을 했는데 경부가 안 열렸을 때 일주일 만에 진통이 오고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요. 일주일 만에 충분히 진통 오고 아기 낳을 수 있죠. 일주일 중 어느 하루에 진통이 걸리기만 하면 그 진통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출산하실 수 있고요. 희한하게 유도분만만 잡으면 그 전날에 또 진통이 오거나 양수파수가 돼서 진행이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그 남은 기간은 보너스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운동하고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 유도분만을 성공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열상 방지 주사인데요. 회원부 열상 방지 주사 이거 꼭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회원부 열상 방지 주사 맞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 제가 실방할 때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것도 케바케입니다. 열상 방지 주사를 맞고 정말 회복이 빨랐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열상 방지 주사 없이도 괜찮았다. 아니면 맞았는데도 그냥 똑같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원부 열상 방지 주사는 진통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막 출산을 진행하다가 아기 머리가 보이기 전에 의사 선생님 오셔서 이제 주사를 놔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음부가 이렇게 그 밑에 항문이 있으면 그 사이에 근육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회음부 열상 방지 주사랍니다. 그런데 굳이 뭐 이걸 맞아야겠다 이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제가 늘 알려드리는 짐볼 돌리기나 그런 런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또 회음부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연주의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회음부 마사지 또 많이 하시죠? 회음부 마사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내가 경산인데 유도분만 할 때 남편이 처음부터 있어야 될까요? 라는 건데요. 유도분만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진통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 첫째 아이를 뭐 등원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처리할 게 있다면 경산이긴 해도 이제 유도분만 할 때 처음부터 심하게 진통이 오거나 출산이 막 진행되진 않으니까 그 시간 정도는 남편이 여유 있게 볼일을 보고 아마 그 시간 이후에 병원에서 산모와 같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첫째를 뭐 너무 빠르게 낳으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미 유도분만을 시작할 때 뭐 2cm나 3cm 열려 있다면 처음부터 남편이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첫째를 이제 등원하고 뭐 기타 이런 볼일들을 보고 남편이 한 유도분만 시작 후 서너 시간 정도 있다가 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저는 경부 길이가 좀 짧아요. 20 몇 주부터 제가 경부 길이가 1.7이었어요. 2.3이었어요. 그러면 출산도 빨리 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들 하시는데요. 이게 또 경부 길이랑 출산 빨리 하는 거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경부 길이가 3cm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보통 3에서 5cm인데 만약에 3cm가 되지 않으면 조산기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서는 계속 산모가 누워있기를 권하거나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산모가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임신 기간에 계속 누워 있으니까 활동량이 없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서 빨리 낳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또 만삭이 됐을 때 경부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빨리 출산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산모도 경부 길이가 계속 짧았는데 지금 결국 40주 5일이 돼서 오늘 유도분만 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부 길이가 짧다고 빨리 낳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경부 길이가 나도 짧은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36주 한 5일이나 6일 요 정도부터는 산책을 시작을 하시고 37주부터는 아기를 낳아도 되니까 열심히 운동 플랜을 짜서 계속 체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면 임신 막달 좀 몸이 힘들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각종 소화불량 이런 거에도 좀 덜 시달리실 것 같으니 체력을 키워서 출산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38주 3일인데 우리 아기 머리가 9.9래요. 10cm래요. 자분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많이 올라오세요. 근데 38주뿐만 아니라 35주, 36주. 근데 우리 아기 머리가 평균보다 크다. 그러면 자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맘카페에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아기 머리 크기가 너무 큰 게 산모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다른 병원에 가셔서 이게 초음파로 아기 머리 사이즈를 다시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기 머리가 좀 빨리 크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좀 아기 머리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40주에 10cm가 될 게 예를 들면 이제 38주나 그 이전에 10cm 가까이 되는 아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기 머리가 막 계속 커지진 않거든요.
막달에 이제 아기 머리가 가장 큰 경우 대체로 이제 그 도표를 보면 10점 몇 센치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아기 머리가 10점 몇 센치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아기 머리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머리뼈가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산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 머리 커도 자연분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기 머리 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출산을 잘 하도록 뭐 회원부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자연분만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출산 관련 질문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산후관리인데요. 제가 산후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건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혹은 외국에 계신 산모들 산후조리원 가지 않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많이 하시는데 뭐 산후조리원을 가시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시든 요 3가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좀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건데 특히 단백질과 야채 잘 챙겨 드시는 거. 자, 두 번째는 제왕절개를 하셨건 뭐 자연분만, 자연주의 출산 어떤 걸로 하셨든 간에 꾸준히 이제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신을 하면서 자궁이 커지고 모든 장기들이 뒤로 위로 막 다 밀려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자리 잡아주려면 걷기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산욕기 6주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벼운 필라테스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산후에도 꾸준한 운동으로 내가 체력을 키워줘야 오히려 이제 내 본래 호르몬으로 돌아오고 산후회복을 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잠인데요. 밤에는 아기 때문에 자꾸 깨야 되고 낮에는 잘 수 있는데도 잠이 잘 안 오고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낮에 시간이 나면 열심히 자야지 이런 거보다 자꾸 개인적으로 뭔가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잠이 중요하긴 하지만 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아기와 떨어져서 이렇게 보내보시면 좀 마음의 여유도 챙기고 식단 관리와 운동하면서 좀 체력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출산 관련 질문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영상 올려주세요. 아니면 이 외에 뭐 출산 관련 질문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모아서 또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주부터 저에게 식단 관리, 운동, 컨디션 관리 받으시면서 순산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가진통이 시작돼서 이제 병원에서 출산까지 하는 것까지 관리받고 싶다. 이렇게 약간 SOS 막달 출산 코칭도 가능하니까 카카오톡 로지아 출산연구소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막달 출산 코칭 외에도 이제 산정 관리 받으시면서 식단에 조금 더 신경 쓰실 수도 있고요. 이 외에 막달 출산 코칭 노트 PDF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막달 출산교실 온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모유 수유 교실도 아름다운 엄마 모유 클리닉 최희진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